시작합시다. 힘들어 죽겠어요. 일 때문에? 어떡하냐. 그 다른 사람들은 좀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죽으려고 해요. 일이 요즘 몰렸나 보네? 이게 몰린 것도 몰린 건데 지금 제가 한 달째 지금 신입으로 투입돼서 들어간 일이 스트레스가 좀 그 일이? 왜 제가 컴플레인 얻어맞은 그 일. 그게 진짜 분량은 진짜 조금인데 그러니까 뭐 한 354장? 뭐 이런 식으로 와요. 근데 그게 법률안이라서 그걸 그 개정된 데다가 이제 뭐 비교를 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 부대 작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피드백이 싸가지 없게 와요. 막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러면서 와요. 메모가 달려가지고 워드에. 어떻게 공개적인 문서를 그런. 내 말이 아니 근데 그게 약해진 거래요. 이거 1년 더 하신 분들 인신공격도 진짜 심했다고. 야,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보람도 안 되고 그 뭐 양이 적게 산출되니까 뭐 제 업무량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시간은 엄청 들고 스트레스 진짜 심하고. 그러겠네. 진짜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에게 자조 모임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움이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심지어 거기서 이렇게 야금야금 약간 우리가 해야 될 걸 또 늘리고 있어요. 우리 책임은. 그래서 약간 농민분기를 했거든요. 이제 저희 5명 작업자 5명이서 이제 그 담당하시는 프로젝트 매니저 2명이랑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호소문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애초부터 회사가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약간 독소조항처럼 우리가 무조건 품질을 책임진다. 무조건 그게 거기 계약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것만 해도 사실 힘든 상황인데 그거 말고도 막 미친 듯이 일이 들어오거든요. 그 마감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 팀장님이 좀 그거를 감안해서 이걸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이렇게 좀 분배를 해주셔야 될 사안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 팀장님이 이상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모르겠어요. 약간 지금 회사에서 그 제가 그때 감수자 리뷰어거든요. 리뷰어들이 일을 못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약간 퇴출될까봐? 자기가? 우리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그럴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그 일을 계속 갖고 줄여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 그리고 우리한테 그냥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쉽지. 지금 제 주변에 그거 하는 사람들 저랑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다 야근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다른 프로젝트는 진짜 약간 거의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계속 항의 들어오고 약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오해를 많이 해. 그 리뷰어가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오해를 되게 많이 해. 근데 실제 번역보다 리뷰어가 훨씬 더 일이 많거든. 진짜 자기가 그냥 번역하면 맞아요. 되는데 남의 번역을 이거를 확인하는 거는 이건 진짜 힘들어. 맞아요. 진짜 그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 거의 없어. 그냥 뭐 니네 보고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약간 회사 안에서도 영업팀들이 그렇게까지 저희의 노고를 잘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직접 해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냥 그거 그냥 개정된 거 그냥 그거 끼워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접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2차 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
그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니네 팀장님이 그러고 있다. 차단을 하고 있다. 우리 일정에 문제 없다. 이러고 있다고. 니네 팀장님한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끝이 났거든요. 팀장 왜 그러지 진짜? 짜증나. 진짜 힘들겠다. 그럼 뭐 주말에는 잘 좀 쉬어요? 회복이 돼? 주말에는 쉬는데 이제 저도 이게 계속 꾸역꾸역 밀려서 주말에 원격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이게 소화가 안 돼. 펑크나는 지경이라서 웬만하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쉽지 않다. 2년만 버티자. 2년?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2년. 남들은 20대 때 하는 사회생활 지금 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체력 있을 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이 회사에서 내가 막내야. 다들 죽으려고 해. 다들 과로사 하시겠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계속 이렇게 사람들 일을 못 시킬 텐데. 그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팀장님을 일 대상으로 이제 또 분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근데 팀장님이 했을 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네. 있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가서 말하는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는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개별적으로 팀장님 저 지금 너무 힘들고요. 뭐 지금 뭐 밀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팀장님은 제가 한마디를 하면 15분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 약간 일단 거기 가서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항상 팀장님의 어떤 그 철칙 같은 게 있는데, 리뷰어는 10장을 30분 안에도 리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철칙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이 되는 아니 본인도 하셨던 분이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 네. 자기가 잘한 거야 그러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 뭔 말이냐고. 품질을 관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분은 일밖에 생각 안 하시나 보다. 진짜 그래요. 그 사람 진짜 그래요. 자기가 없나 보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이 팀장이 되더라고. 그래서 꼭 사람들 괴롭혀. 진짜 너무 다 자기 같은 줄 아냐고. 지금 계속 편집단 계속 못 나가고 있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진짜? 네. 아이고야. 그냥 집에 오면은 쓰러져요. 쉬어. 일단 가고 싶은데.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쉬어. 근데 너무 힘들다. 그래. 이 가정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냐? 그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원격 근무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가정 있을 때. 좀 평일에 일찍 가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게 뭐야. 그런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참 먹고 살기 힘들어. 진짜 빡세네요. 나 빨리 팀장을 달자. 벌써 미친 듯이 해서 팀장 달 생각. 팀장을 갈아치우자. 빨리 그러고 성과를 내줘서 진급 시켜버려 팀장님. 진짜 팀장님도 건강 되게 안 좋은데. 저도 계속 어지러워요. 저번 주부터 계속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는 받아서 어렵다. 그런가 봐요. 병원 갔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진짜.
이제 다 같이 면담을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좀. 한 사람씩 하는 거는 네, 저희 팀 사람들 다 좀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꼭 안 한다는 새끼들이 있다고. 그렇고. 지금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면서 스쳐 지나간 얼굴들이 있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다 이런가요? 다 좀 이런 면은 있겠죠? 거의 그렇지 뭐.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 중간 사람들이 많이 그래. 성과를 내야 되니까 많이 받아와서 밑에 애들은 이제 쪼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구조사. 어쩔 수 없지 그럼. 대겨야지 뭐. 아니 근데 뭐 주말에 좀 운동을 해? 잠만 자? 좀 해야 나거나 애인하고 놀거나. A는 운동 안 좋아하나? 좋아해요. 뭐? 농구예요, 걔. 농구? 대박. 여자 농구에 미쳐 있어요. 엄청 격한 운동이네요. 축구보다 더 격해 농구는. 진짜 대단해요. 그럼 같이 하지 않네? 농구는 아닌데 이제 제가 막 허덕이는 거 보더니 같이 만날 때 같이 달리기라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 이제 날도 좀 선선해졌으니까. 넌 임자 만났네. 아 이거 제가 농구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라고 피지컬이 그지? 꼬시고 있긴 해. 그렇지 딱 버티고 있으면 딱 밀어버리고 얼굴 빡 때려버리고. 키가 재능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길을 넘을 수 없지. 얼굴을 막 때리면 까불어? 어떡해요. 공 때리면 저 얼굴 탁 때리고 까불지 마라. 진짜. 운동해야지. ken이 몇 살이지? 네? 몇 살이지? 37. 일곱. 한국 나이? 이제 갈 때 됐어 이제. 어딜 가요? 어딜 가? 내가 한 38부터 좀 맛이 확 이제 약간 좀 다르구나 예전이랑. 운동해야지 진짜. 그래. 살려고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산책이라도 좀 해. 산책은 해요. 격한 운동 말고 주말에 산책은 진짜 많이 해. 그러니까 애인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거의 뭐 10,000분 찍어요 주말에. 아니 그거는 운동이 안 돼. 아니 산책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산책은 한다고.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산책만 해야지. 네?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산책만 해야지. 뭐 어디 구경하려고 만복 얻고 있는 운동 아니야. 어? 왜 그것도 걷는 거잖아요. 안 돼. 그걸로 운동 효과가 적어. 왜? 그래요? 그건 연구가 있어. 신체 노동을 격하게 하는 사람과 실제 운동하는 사람 사이에 건강 지표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그래서 뇌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굉장히 달라. 기전이. 진짜? 난 운동할 마음으로 1시간씩 걷는다 이거랑 그냥 구경하면서 1시간 걷는 거랑 다르다고? 신기하다. 운동하나? 교수님? 달리기만 좀 하고 요즘 안 올라오던데? 하고 잘 안 올려요. 네. 왜 안 올려? 힘들어서 까먹어. 힘들었어 까먹으면. 달리고 있더라고요. 달리고 나면 야 이거 잘하게 해야지 올려야지. 근데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좀만 쪄도 힘들더라고요. 많이 찐 것 같진 않은데 더워서 그런지 달리면 요즘 덥지. 더워서 그런가? 힘들었죠. 네, 숨차고. 숨은 차지다. 아니 숨 참기 힘든 거야? 숨은 당연히 차지. 보통 사람들은 숨참 힘들어. 그래? 그래? 숨차면 힘들어요. 대화가 왜 이래?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누가 농구 했었어요? 농구 좋아해? 버스님? 좋아하진 않는데 어렸을 때 학창 시절 조금 축구를 안 하고 농구하는 물이 있었죠. 여기 농구 하신대. 아 진짜요? 제 애인이 농구 팀에 있어요. 저 팀에 있어요. 와 진짜 잘했다. 그럼 뭐 아침마다? 아니 주말마다? 그 평일에 이제 주말에 가는구나. 주말에 하루 가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리그를 하나? 아니면은 리그가 있어요. 리그가 있을 거야. 신기하다. 선수예요? 뭐 아마추어. 아마추어. 불카님 운동하나? 저 요새 너무 아무것도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볍게 뛰긴 해,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 뛰는 거 아니야? 운동이랑 하기 너무 부끄러워. 운동해야 돼. 나이, 루카님 몇 살이지? 네? 네. 한국 나이로? 38부터 간대. 내 말이. 많이 가게 될 거야. 많이 가. 간대. 운동들 해. 퇴근할 때 걸어 다녀. 걸어 다녀요. 걸어 다녀? 네. 출퇴근 걸어 다녀요. 요즘엔 좀 덜해서. 얼마나? 한 25분? 40분 채워. 편도 25분. 40분 채워. 50분 채우죠, 그러니까. 아니, 편도. 편? 퇴근할 때는 한 40분 채워. 아, 더 걸으라고? 그것도 괜찮다. 집에 가서 딱 샤워하고 쉬면 되니까. 그것도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 퇴근할 때는 가능할 때. 그럼 오늘 운동 잘했다 이거. 마음 편히 잡으네. 괜찮네. 그래야겠다. 아니 그 일 안 하는 날은 좀 쉬어. 굳이 몰라 그래. 얼마 못 오는데. 피곤해 보인다. 아니, 어제 뭐지? 선생님 두 분이랑 밥 먹고 이러느라 좀 늦게 자서. 밥 먹고 술 먹고.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진짜로? 이 가고 있는 거야. 예전 같지 않지. 이제 술 먹고 다음 날이. (20대) 때는 가더라고. 그건 뭐, 예전부터. 그걸 안 지는 오래됐죠. 근데 되게 힘들겠다.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여튼 일이 바쁜 것도 힘든데 딴 걸 해야 돼서 더 힘든 거지. 어떤 거? 혜인님은 보통 이제 그 팀장님처럼 살면 안 힘들거든 일이. 일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24시간. 근데 일만 하는 것도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가 몰입을 원래 잘하잖아요. 그리고 일 많이 하고. 근데 요즘에는 몰입도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진짜 이게 저희 그 6개, 7개를 할 때도 있거든요. 마감을 6개, 7개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 정신이 그러겠다. 나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오지 않아. 집중력이 없어져 갑자기. 어느 순간 다 놔버리고 싶어져요. 그 약간 이번 주에는 약간 그럴 때 좀 공황이 올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공항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야 좀 되나? 보여줘야지. 나 진짜 울거나 회사에 아니, 쓰러지거나 공항 오거나 좀 온구나 싶으면 그냥 쓰러지는 연기를 해. 나쁘지 않아. 그러거나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30분 후에 이거, 1시간 후에 이거 하고 나서 이거 반 해놓고 이거 먼저 보내고 컨펌 받으면 피드백 오면 또 수정. 이 계속 이러니까 공황 상태야. 그럼 케이님은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풀어? 저 요즘에 좀 먹는 걸로 풀어요. 그것밖에 못해요. 좀 폭식. 그렇지. 좀 이제 고열량의 음식을 먹는 거죠. 아니면 고당의 음식을 먹거나. 그게 아니면 풀 게 없지. 아니면 좀 그냥 잠을 많이 자버리거나. 좀 계속 배달 음식? 주중에는 거의 뭐. 그래도 샐러드류를 먹으려고 노력하긴 해요. 배달 음식이라도. 그래도 막 회사에서 막 점심시간 막 끝나고 저녁시간 이런 게 또 엄청 막 땡기잖아. 근데 그래도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참고 있긴 해요. 뭐 점심시간 이럴 때도 구내식당 가면은 그래도 야채가 많고 반찬이 그래도 제대로 나오니까 구내식당 거의 가고. 구내식당이구나. 네. 근데 앞으로 힘들어지면 약간 모르겠어요. 악화될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지. 퇴근이 보통 몇 시예요? 퇴근은 5시. 5시? 8시부터 5시. 8시. 근무라서. 야근은 안 해요? 요즘은 야근 조금씩 해가지고 집에 오면 6시 반. 근데 이제 그때부터 좀 쉬거나 해도 다음날 이게 리프레시가 안 되는 거네. 네. 많이 피곤해 보여요? 수영을 좀 해봐, 수영. 수영? 갑자기? 그거 좀 리프레시로 좋아. 아 그래요? 저 수영 좋아해요. 그래? 그래서 그냥 수영장에서 설렁설렁 그냥 둥둥 물속에 좀 떠있다 오면은 마사지도 되고. 맞아, 기분 좋아. 수영이 기분 좋아. 그러면 약간, 그리고 물속에 있으면 딴 생각은 잘 안 되거든. 숨 쉬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돼. 맞아. 살기 위해. 살기 위해. 그런 호흡에 좀 집중하다 보면은. 네. 수영 좀 알아봐야겠다. 괜찮네요. 여름에 조금. 그래서 열심히 할 생각을 가서 그냥 설렁설렁 하다 온다. 그냥 자유수영? 잘죠? 레슨을 좀 받아야 그래도. 레슨 받으면 죽어라고. 아니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중간에 쓰면 되지. 먼저 하세요. 수영을 좀 배웠어요? 네. 수영은 꽤 했었어요. 네. 어디까지? 저병? 저 아니 거기까지 못하고 그 평영 들어가는 데까지. 근데 좋아해서 프리랜서 할 때도 수영 끊어서 다니고. 진짜? 네. 좋다. 좋아요. 그래. 그래서 뭐 수영을 배운다 이 느낌 말고 그 아쿠아로빅을 한다 이런 마인드로. 좋아. 초급반 들어가서. 초급반 들어가서. 괜찮네. 그래야겠다. 난 수영이 힘들더라고. 왜요? 자꾸 물을 먹고. 먹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 스키도 너무 힘들고. 근데 별로 안 좋아. 나 수영 오래 배웠거든. 근데 안 좋아. 잘 안 맞나 보다. 성과가 안 나니까. 앞으로 안 나가 잘. 정말 달리기가 딱이네. 달리기가 딱이야. 왜냐면 누가 안 따라오거든. 수영은 따라오잖아 뒤에서. 맞아. 스트레스 받아요. 계속 내 발을 쳐. 그래서. 아유 되게 경쟁적이야 진짜. 조카님은 뭐 스트레스 푸는 게 있어? 스트레스 뭐 없지? 없는 거. 집에서 휴대폰 보고 거의 뭐 이렇다 할 건 없는 것 같아. 누워있기. 괜찮나? 괜찮아. 복싱 할래? 복싱이요? 갑자기? 좀 어울릴 것 같아 이런 거 아니고 복싱. 하면 재밌겠다. 그런 거에 격투기 이런 거. 집 근처에 있어. 무슨 체육관 있던데? 진짜. 우리 회사에도 이종격투기 하는 분 있어요. 개빡쳐가지고. 개빡쳐가지고. 여자분인데. 팀장 조져야겠다 이런. 아니 같이 일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대회를 나갔네요. 복싱 대회를? 와. 멋지더라고요. 남자였어요? 여자분이? 오. 멋지다, 대단하시다. 멋지다. 어리던데 27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운동인 건 아는데 퇴근하면 그냥 누워있기 바빠요. 운동 말고 격투기. 격투기는 뭘 운동 아니야? 때려야 돼? 격투기는 운동 아니야? 때리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타격감이 되게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잖아요. 주짓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해봐.
살려면 해야 될 것 같아. 교육 그만 듣고 그런 거 듣지 말지. 그래. 네. 나는 밤님 그렇게 가고 나서 내담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나는 좀 일을 좀 이렇게 좀 자기한테 맞는 일로 그렇지. 좀 바꾸라고 좀 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다른 친구도 그 집단 오래 한 애도 힘들어해서 걔도 이제 밤이랑 집단 같이 했다는데 계란님? 누구? 계란님. 그래 걔랑 그래서 이제 간호조무사 학원 다니고 실습 나갔거든. 너무 좋대. 자기 간호학과를 보였대. 남자분이거든. 너무 잘 맞는데. 너무 잘 맞는데. 걔 회계하느라고 진짜 죽어. 그래. 힘들면 안 맞고 힘들면 그만해야 돼. 나도 진짜 밤님 이후로 뭐 좀 힘들 하지마 그만둬. 하지. 맞아. 야, 열심히 살지 마. 그게 날라왔어요. 안 그래도 뭐가 달라? 이제 파산 신청 시작되는 그 회생법원에서 송달로 날라왔어. 그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 감히. 가족. 그럼 이제 절차가 시작된다는 거겠다 이제. 이제 시작된다. 이제. 그러니까 기다려라 채권자들아. 네. 그래서 채권자 등록은 이제 된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돼요? 집 팔리고 이제 집 가진 돈으로 이제 나눠 갖는 거지. 그치. 그리고 집주인이 못 돌려주면 그 집 경매 붙일 거 아니야. 그것도 오래 걸려. 그래도 한 반은 받겠지. 반? 반 받으면 얼마 날린 거야? 만약에 반만 받았어. 그럼 얼마를 날린 거야? 5천만 원. 5천이 뒷차. 왜 뭐? 다섯 6천만 원 그런 날렸어. 얘기를 왜? 하는데 왜? 저는 인스타그램에서도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5천만 원 날렸어요. 진짜요? 네.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로맨스 스캠? 로맨스 5천만 원 날렸어요. 로맨스 스캠이 뭐야?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진짜 이거 약간 사람의 그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거를 이 사람이 나를 이제 돈을 뜯어내는 그런 게 로맨스 스캠.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 어떻게 나는지. 옛날에 지금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네네. 그게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엄청 이쁜 여자가 저한테 막 친구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믿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인사 정도만 하자, 그냥 심심하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친해지면서 지가 이게 여군이에요. 미 여군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시나리오가 비슷해. 미 여군인데 뭐 이제 지가 이제 본국이 한국인데 이제 한국에 올 예정인데 자기 짐을 좀 맡겨줄 수 있겠냐. 그래서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얘가 그래서 막 어떻게 사정을 해가지고 한 번만 맡겨주면 안 되겠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이러고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다음날에 이제 그 배송기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카톡으로. 여기 좀 도착했는데 지금 걸렸다. 그 인천공항에서 세관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네.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 벌금을 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뭔 개소리냐. 난 모르겠다 이랬는데 전화가 뭐 여러 군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얘를 호구 잡으려고 여러 사람 팀이구나. 팀이에요, 팀. 그걸 생각하면 팀인 것 같아요. 그렇지. 나 변호사도 연락이 오고 막 이거 진짜인가 보다. 그러네. 예. 됐다 이러면서 막 1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5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상한데 이러고 인천공항에 전화해보니까 그런 사람 없대요. 그때 알았죠. 놀래가지고. 아니 근데 다스님 돈 많다. 특히 5천만 원이 있었어요? 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다스님이 직장을 다니니까 네. 뭐 적금들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네. 한 달에 얼마씩? 저는 140만 원. 140만 원 적금을 한다는 거죠. 야 대단하다. 그러면 직장에 그렇게 오래 있으니까 돈 좀 있겠다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딱 걸려들어가지고 왜 이게 걸려든 거야? 아, 이 얘기를 안 했었어?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렇게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돈이 없다는 거야. 인생 살다 보면 사기도 당하고 그런 거지. 네. 너무 아깝다. 엄청 많네. 그래서 얘기 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자살할 뻔했어요. 그냥 자살할 뻔했는데 마지막으로 누나한테 전화를 한 번 했는데 누나가 엄청 뭐라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막 괜찮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다독여주고 막 아니 왜 자살을 해? 빚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돈 까먹은 건데. 제가 그 돈을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 한순간에 날라가 버리니까 다시 벌면 되지. 그래서 그냥 그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죽고 싶다. 내 돈 다시 회수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건 그냥 꿈일 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미웠던 거야 스스로? 네, 내가 그걸 왜 당했을까? 난 좀 재밌던데. 어떤 거였어요? 사기당하고. 아, 지금 생각하면 재밌었어요. 사기 당하셨냐 물어봐. 사기 아, 당했어요. 우린 좀 사기도 당해봤지. 아, 그래요? 어떤 일단 제 얘기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모으고 있어요. 그래 잘하네. 근데 무슨 사기 나왔어요? 우리 무슨 사기라고 그래야 되나? 전형적인 그냥 친분을 이용한 사기야. 저랑 약간 비슷하네요. 아 비슷하지 않지. 우리는 실제 인물이 있어. 아,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 좀 해줘.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친구로 지냈던 네. 뭐 예를 들면 직장 동료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꿔달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알고 있으니까 돈을 꿔줬지. 근데 이제 뭐지? 상황 기일에 계속 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사실은 이제 다 유령 회사고 그랬던 거지. 얼마나 빌려주셨어요? 4천만 원? 한 번에요? 와, 날랐어요, 뭐. 감옥을 보냈어 우리가. 저는 잡지도 못했어요. 실제 야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때 형사가 아니고 사이버 수사에서 그러더라고. 죄송한데 잡을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다시 처음부터 모으자. 남은 돈이라도 조금 어떻게 간수라도 잘하자 해가지고 은행에 바로 박아버렸어요. 우리가 바로 신고했는데 이거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아, 그 친구분이요? 그래서 한 몇 억씩 다 규모를 하니까 거의 막 몇 억이 넘더라고. 도박 때문에 그렇게 빌린 거예요? 뭘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마음을 탁 틀어 먹은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한순간에 빌려서 그렇게 됐지. 좀 위로가 되지. 위로가 되고요. 아, 진짜 아무리 친하더라도 믿으면 안 되겠다. 돈은 저번에 얘기해줬죠. 그렇지. 네. 돈은. 그래서 여기는 4천, K님 이제 조만간 5천. 네? 왜요? 이건 사기는 뭐 이거 뭐라 그래? 사기지 이것도. 뭐라 그래야 되냐? 전세 사기라고 봐야지. 전세 사기. 그 파산. 네. 집주인이 사기쳤어요? 집주인이 돈을 안 줘요. 보증금을 안 줘요. 이거는 명의도용 사기야. 명의도용도 있고, 네, 전세 사기도 있고, 네. 그러다가 받기 힘들다고 했던 그거. 네, 그래서 지금 어떡하냐. 아니 옛날에 그 공개재판 했던 밤님이라고 네. 모르나? 있거든 집단 여기 옛날 전에 있는데 네. 이제 그분 명의로 K님이 이제 전세금을 준 거야. 네. 같이 이제 살던 집에. 그러니까 돈은 여긴데 명의는 그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죽었어 갑자기. 아, 그 당뇨.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증명할 길이 없잖아 내 돈이라는 걸.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빚 청산하고 하면 나머지 담님 빚을 지금 K님 돈으로 청산하고 있는 그 중이야. 돈이 이제 밤의 재산으로 잡히는 들어가는 거지.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밤 이 새끼가 또 현질을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빚이 많아. 빚을 진 거예요. 그것도 하고 뭐 딴에 막 그러니까 주식도 K님 돈으로 지금 밤님 대사는 빚을 지금 빚을 갚고 갚아주고 남은 돈을 있어. 제가 지금 받게 된 거예요. 제가 파산 신청을 해서. 그렇지 이제 5천만 받는. 아니, 얼마나 다행이야. 젊었을 때 당한 게 나는 결혼하고 우리 첫째 임신했을 때 당했는데. 안 당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나이에 당해서 큰 교훈을 얻었다. 그래. 네. 아 근데 그거 진짜 약간 그래도 믿진 안 믿은 거잖아요. 안 믿었죠? 안 믿었는데도 그렇게 다른 팀이 수입돼가지고 네. 아니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거 나도 사기당하고 나서 느꼈던 게 이거는 피할 수는 없겠다. 저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몇 년을 우리가 알고 지낸 친한 사이였거든. 근데 갑자기 뭐 돈이 사람 마음이 뭐 이런 거지. 내가 스프한테 야나 좀 돈 좀 뭐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뭐 이런 뭐 상담자들 다 줘가지겠지. 그쵸,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날르면은 방법이 없는 거지. 없지. 감옥만 보내. 그래서 나도 그때 경찰에 갔더니 아마 받을지는 못하실 거라고. 그렇지.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껐으니까 내 돈만 갚아달라고 개인적으로 가서 사정을 하던지, 아니면 그냥 신고를 하시고 돈은 포기를 하시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냥 저렇게 사기친 애들이 명의를 자기 명의로 안 두거든. 자기 명의로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받을 수 없지. 그래서 이런 거 차용증 이런 거 다 의미 없어. 명의가 아니네. 무조건 담보 이외에는 사실은 실질적인 효력은 없어. 법적인 효력만 있지 재산이 없으면 없잖아. 그러니까 담보가 있어야 돼. 담보 없이는 그래서 거래를 안 하는 거야. 제일 안전빵 안 빌려주는 거.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사기당할 마음으로 먹으라고 주던가? 아니 나도 그 뭐지? 레즈비언 앱을 하는데 데이팅 앱을 하는데 있더라고. 뭐가 있어? 로맨스 스케리. 거기 다 있어요. 네. 없는 데가 없어요. 데이팅 앱이고 뭐고 SNS가 다. 근데 얘가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알고 있었어? 알고는 있었죠. 너무 처음부터 말이 너무 이상하니까. 자기가 무슨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뭐 무슨 근데 영어가 너무 거지 같은 거야. 하버드를 나왔다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알고 있었지.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까딱하면 속겠다 싶더라고 진짜. 걔네 답장도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답장도 빨라요. 업무 중이니까. 그렇지. 이게 업무인 거지 얘네는.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러지. 아니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막 변호사 전화고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 네. 근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이건 진짜 좀 당하게 생겼다. 그럴 수 있어. 여기저기 전화 오고 막 변호사라고 하고 막 정신 빼놓고 막 겁주고 이랬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거 빨리 안 하면 당신 감옥 가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거 뭐 돈도 이거 뭐 승인도 안 된 거나 뭐 이런 거. 진짜. 이제 엄청나요. 걔네들 프로예요 프로. 프로지. 네. 프로예요 프로. 뜯길 돈이 없어서 말인 건가? 본인도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제 차곡차곡 모아놓고 또 주변에서 좀 돈 빌려줄 사람이야. 루카님도 다. 진짜 누가 빌려달라면 꺼져야 돼요. 아니 꺼져는 아니어도 그냥 저는 그냥 너무 매정이 싫으면 그게 성격상 안 되면 그냥 내가 지금 수중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으로 빌려줄까?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은 10에 한 8은 그래? 그냥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냥 가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저도 돈 빌려달라고 두어 번 그랬을 때 제 실제로 돈이 없기도 했고 안 받을 생각으로 그냥 밥 사준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 돈을 먹고 이걸로 밥이라도 먹어 이렇게 보낸 적은 있거든요. 얼마를?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냥 친한 사이니까 이 정도면 내가. 그 돈을 왜 달라고 그래? 그때 너무 카드 뭐 때문에 갑자기 급하다 그러고 한 친구는. 그리고 어떤 언니는 그 언니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막 원래 갖고 있는 대출 좀 더 이율을 싸게 해준다는 이유로 이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거의. 근데
그거를 덜컥해서 하여튼 빚이 엄청 갑자기 담보도 집을 잡아놨는데 가지고 와, 씨. 그래서 막 너무 급하다고 미안한데 그래서 언니 미안해요 저도 이거 얼마 빌려달라고 했는데 원래는 액수는 기억이 안 나요. 최대한 많이 뭐 100만 원 제 기억으로는 저한테 100만 원이 없는데 10만 원이라도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다 믿어? 모르는 거야 그거는. 아니 그 반은 그냥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이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기는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 얘기요? 왜냐면은 그 언니 막 은행 가서 알아보는 것도 같이 가줬었거든요. 상담 받으러 이거 혹시 대출 이렇게 뭐 전환해가지고 할 수 없는지 알아보는 거. 그래서 그것만 가서 그냥 같이 알아만 보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 그런가? 아니 나는 돈을 친구한테 빌려달라는 건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왜요? 아니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손을 벌리지 왜 친구한테 손을 벌려? 일단은 그건 나는 되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돈 모으면 절대 빌려주지 마. 그리고 둘이 혼인신고하기 전에는 명의 중요해. 알았지? 케이님처럼 갑자기 누구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집은 공동명의. 아 그래? 잘했어. 잘했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사기꾼들 너무 많아 세상에. 하긴 그렇겠네요. 그냥 옛날에 그 언니 일 생각하면 그냥 아직도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충격이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거짓말을 하고 그 뭐 숲을 사기당한 거는 진짜 신혼초에 사천 애기 있는데 그 숲을 와이프 계속 일해가지고 안 보았던 놈이. 이게 그 창피한 게 아니야. 네. 그게 창피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구나. 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케이님 사기는 아니지만 케이님도 이제 그러고 주변에 이거 많이 당했네. 엄청 많아. 엄청 많고 나는 어떤 분은 그분이 좀 이제 나이브 했는데 뭐가 이렇게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거를 뭐 국가에서 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럴 테니까 인감을 달라고 해서 인감을 줬어. 인감을요? 위험하다. 근데 그게 이제 보상이 된다고 막 TV에 나와서 연락이 오겠구나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알아보니까 딱 명의가 바뀐 거야. 어떡해. 근데 그거는 인감을 줬잖아. 도장이랑. 그럼 승인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그쵸.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그리고 그게 한 10몇 년 전이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린 거지.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있으면 원래는 그 땅이 있으면 재산세 내라고 오잖아.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안 왔는데도 그걸 잘 이제 까먹고 있다가 어떡하냐. 진짜 황당하겠다. 장난리는 거네. 이거 진짜 어머니 공공황했어요.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많아.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새끼들 다 죽여야 돼요, 진짜. 그렇지. 진짜 많아. 아무튼 돈은 조심해야 돼. 내가 빌려달라도 빌려주면 안 된다고. 빌려줄 것 같아. 빌려주지. 스프레이 달라 그러면 또. 완전 빌려줄 것 같아. 지 아마 대출 받아서라도 줄걸? 4천만 땡겨줄래? 제 명의로 4천이 안 나오지 않을까? 나오나? 나오지 이제 직장 있는데. 아니 루카님 좀 저번에 그 직장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나서 이제 소송 그런 거 얘기하다가 울었잖아. 좀 마음에 걸렸거든. 마음에 걸렸어? 좀 어땠어?
그 이후로 계속 근데 그 당시 얘기하면서 K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울고 이러니까 오히려 조금 마음이 나는 든든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힘들긴 힘든데 그 막 내 입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거기서 겪었던 일을 진짜 누구한테도 이렇게 말을 안 했었는데 그때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담담하게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다시 되돌아보게 돼서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고 혼자서 가끔 생각날 때 막 이제 그 고소권으로 다시 이제 인천에서 부르면 가서 또 조서 쓰거나 막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언니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얘기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사실 힘들긴 한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긴 해. 근데 그래도 좀 든든한 마음이 든다니까 그건 좀 다행이기도 하고 나도 그때 네가 막 언니 그 새끼 내가 만나면 죽여버릴게 막 이래가지고 그게 되게 든든했거든. 어디서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이래가지고 나도 같은 마음이야. 좋아요. 좀 차를 탈 때마다 생각이 났어. 옆에 루카 앉아서 울었었는데 이러면서. 진짜 그때 농담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진짜 스나이퍼가 돼서 숨어서 어떻게 완전 범죄로 죽여버릴 수 있으면 다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지금도 들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할 거라는 생각하면 진짜 세상이 이게 맞나? 일을 하면서 계속 환자들 대하면 그 또래 그 가해자들을 계속 그 가해자랑 같은 또래인 같은 성별의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약간 알 수 없는 그 역겨움이 계속 올라오는데 진짜 초반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그게 좀 반복돼서 생각나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잖아. 아니면 진짜 이 새끼도 어떻게 보면 내 앞에서 그냥 환자지 어디선가 누구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해주는데 이 새끼가 걷고 밥 먹고 이렇게 만들어준 게 맞나? 이 생각도 들고 그러면 막 진짜 막 다 망쳐버리고 싶은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 가해자들이랑 이입돼서 이렇게 보이면 되게 엄청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 난 진짜 심할 때는 그냥 횡단보도 건너편에 남자가 있기만 해도 싫었어. 맞아.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되나 했는데 그때 상담사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겪은 일이 있는데 맞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적어도. 근데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 어떤 한 사건에
주변에서 내가 겪었던 경험 때문에 그냥 그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너무 모든 그 대상이 싫어지는 게 근데 막 살면서 그런 그냥 여자로 살면서 겪었던 검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골드디거나 내가 뭔가 골드디? 그게 뭐야? 꽃뱀 그냥 내가 이 사람이랑 밥을 먹고 뭐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주면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오해받기 싫어서 더 나도 무리해서 돈을 그냥 내고 근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 정말 그런 범죄 이력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마음으로 날 대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도 기분 더럽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가라앉히는데 근데 또 계속 다시 그 생각으로 경험으로 돌아가고 계속 머리 복잡해. 좀 서로 기분 좀 더럽게 사는 거지 그래. 인생이. 너도 기분 더러워해 그냥. 뭐 어때? 그 사람들도 다 투영하고 있는 건데. 그럼 다 그냥 옛날 기억으로 다들 사는데. 그렇지. 같이 족같이. 같이 좀 서로 좀. 똑같이 돼 그냥. 그런 마음들이 없이 좀 있는 그대로 사람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루카님은? 그게 내 속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약간 루카님이 그걸 좀 익숙해져야 돼. 그 인간의 위선. 다 위선적이야. 그걸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그걸 좀 그렇게 표출을 하면 분노를 표출을 하면 그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좀 사라져. 해소가 되는데 계속 너처럼 아니야 그 사람도 사람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계속 쌓여.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나는 이게 뭐 이 사람의 위선, 나의 위선, 세상의 위선 이런 걸 생각하고 그래 족같지라고 생각하면 약간 방어태세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을 맞받아치거나 언제든지 이거를 가로막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서 그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불안해지는 건가? 불안해지는 건가? 한편 그렇게 생각은 안 해? 이런 위선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상대편의 위선이 나를 좀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어떻게요? 저 사람도 위선적이니까 저 사람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 위선적이야 내가 공격적으로 대해야지가 아니라 서로의 위선이 우리를 서로 좀 보호해주고 있구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그래서 공격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조금 서로를 좀 더 위선적으로 대해주자. 그게 우리가 서로를 좀 보호하는 길이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거리를 많이 두고 있어. 최근에는 그냥 개 훈련한다. 이 생각은 개 훈련이다. 그리고 막 마음이 약간 이 사람한테 호되게 약간 단호하게 얘기하다가 또 막 약한 모습 보이고 기죽어하는 모습 보이면은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가 그냥 다시 또 개다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아. 진짜로. 입장을 바꿔서 환자들은 선생님을 되게 인간적으로 대하진 않잖아. 다 맞아요.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때 나무님이 루카님을 치료사로 대하는 거지 루카님으로 대하는 것 같아 라고 했던 게 계속 기억나가지고 맞아 이 사람은 그냥 나를 대상으로 대하는 거지 하니까 좀 거리 두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선적이니까 나를 보호해야 돼, 방어해야 돼가 아니라 그래 서로 위선적이라서 우리가 편하구나. 인간컵이라도 뒤집어주고 살자. 그래. 가식 떨면 참 가식적이어서 다행이야 이 새끼. 속내가 안 좋은 새끼인데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치료사로 이 사람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쓸 수 있는 방패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남자친구를 안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 새끼를. 남자친구로 남자친구 좋은 사람 만났잖아. 그래서 결혼 언제 할 거야? 빨리 언제? 언제 가서 술 먹으려고. 잔칫날은 또 요즘에 약간 정신 없어서 얘기도 못하나? 그 결혼 중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최근엔 없었지. 아니 뭐 이렇게 일 추진을 잘 못하겠어? 아니 웨딩 박람회를 한번 가. 박람회. 너무 싫어. 어? 왜? 너무 그런 거 보러 다니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왜? 왜 싫어? 네. 아니 그냥 쑥 한번 산책하듯이 그냥 쑥 한번 보는 거지. 필요한 게 다 있는데. 거기 되게 싸. 웨딩 원스톱 원스톱 서비스. 너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도 있다. 너 공장형 웨딩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래. 왜?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케이크 얘기? 속상하면 대신 꿈을 이루어주면 되지. 그래! 이 자식아. 파동으로 쓰기 여기. 어이가 화동이 너무. 부케를 받게 해줘. 부케라도 주던데. 그래 부케인이 받으면 되겠네. 내가 내 남자들 집사람들 결혼식에 안 가거든. 루카니 결혼할 때 갈 거야. 좋아요. 그러니까 해. 결혼식 하기 싫은데. 조촐하게 하면 되지.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해. 나는 술만 있으면 돼. 근데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궁금해요. 케이님, 나는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요. 그냥 이거를 얘랑 나랑 서로 사랑하고 평생 같이 하겠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가요?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얘랑 나랑 이런 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밤님 일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그럴 때 도와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거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더 축하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냥 얘랑 나만의 그 둘만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확장된 느낌이지. 약간 다른 사람들 모두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런 관계인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좀 그렇지. 나는 좀 그렇지. 아니 모든 일에 이렇게 다 의미부여를 할 생각을 하지 마. 그냥 남들이 하는 거야 그냥. 남들은 결혼식 하네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나도 왜 꼭 이렇게 다 뭔가 다 순수하게 막 순수한 마음으로 막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지. 왜 그렇게 사니? 너무나 마음이 동해서. 와. 그냥 대부분 8할 이상은 남들 하니까 맞아. 이렇게 살아 다. 그거지. 왜 꼭 결혼식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왜 하는지가 있어야 되니? 결혼식의 제일 커다란 의미는 그거야. 축의금 돌려받기. 이유를 찾지 마. 남들 하면 해 그냥. 그게 제일 남들 하는 거야. 나도 해봐. 그냥 하면 돼. 그냥 이런 마음으로 하면 돼. 너무 다 피곤하게 살지 마. 근데 있잖아요. 축의금 이제
만약에 나보다 늦게 하는 사람한테 돌려주러 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으면 그냥 돈만 보내면 돼. 그럼 되지. 돈만 보내면 더 좋아해. 당연하지. 시간 안 내세요. 근데 또 받는 것보다 돌려줄 생각이 먼저 들어. 정말 진짜. 여긴 안 돌려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아니야. 아니 뭐 큰 집이나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야 할 가서 그런 것도 싫은 거고. 그것도 싫어요. 뭐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는 것도 싫고. 안 부르는 거. 안 하고 하면 되지. 안 부르고. 아 근데 진짜 결혼식을 제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그다음에 행사, 식순 이런 거나. 네 맘대로 해. 아니 일단은 호수님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서 여기서 뭐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호수님 데리고 큰 집에 가든지 호수님 데리고 엄마 아빠를 만나든지 해서 하면은 딱 결혼할 사람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함부로 이제는 못해. 그래서 딱 해서 그냥 할 거 하고 그냥 호수님 부모님도 아니 그럼 우리끼리는 밥만 먹고 니네끼리 편하게 하라. 그럼 편하게 하면 되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옛날처럼 어리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근데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가면 진짜 어른으로 함부로 못하고 함부로 하면 그때 진짜 끝나고 살면 돼. 어차피 남편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만약에 큰 집에서 지나가서 하면 호소 안 받고 그만 연락하세요! 하고 딱 끊어버리면 씨발 되지. 니네 오빠 통해서 니네 오빠랑 영 끊고 살아.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떡하니? 빨리 좀 추진을 해 좀. 박람회. 박람회 가서 식장을 그냥 예약을 하고 와. 그러면 진행이 돼. 식당부터 하더라 진짜. 식장부터 해야 진행이 돼. 요즘엔 예식 진짜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주례 이런 거 없이. 맞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럼. 그거 알지? 결국 수제는 공장 제품을 못 이겨. 유행 잠깐이야. 결국에는 다 공장에서 만들어내. 교육적이지. 너무 현실적이신데. 뭐야 지금? 왜 자꾸 떨어져요? 그렇게 약해졌어 이거. 바꿔야겠다. 출장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 같이 가고 아니면 같이 가기 싫은데 가야 되나? 나중에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혼자 갔다 오고 그냥 혼자 가서 좀 얘기를 해봐. 얘기 좀 해놓고 좀 뛰어나요. 더 약해지면 점점 약해지나. 다음에 같이 가서 얘기하고 저희는 집은 생각해봐. 같이 갈지 말지 아니면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난 들고 사실 저는 그 큰 집을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거든. 그래. 아니 오빠 내외가 있잖아. 오빠한테 얘기해도 되잖아. 그리고 나는 큰 집에 안 알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오빠랑 상견례 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 없이 커서 오빠가 보호자로 얘기하고 하면 되지. 근데 같이 생각해줘서 얘기 듣고 나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부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편해요. 상주 자립으로 오빠랑 앉으면 되지. 아니 혼주. 보낼 뻔했네 또. 어떻게 죽여버리네. 내가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겠다. 그러면 결혼하는 날 가면. 정말 진짜. 이게 문학하시는 분이 상상력이 부족해. 문학 안 해요. 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튼 가을에 많이 할 거야 웨딩 만남에. 가을에요? 그래서
내년 가을이나 겨울 예약하고 하면 되지. 적어놔야겠다 대충. 그래. 안 적으면 또 까먹고. 적어놓고 안 보겠지. 아니야. 아니면 플래너를 그냥 한번 연락하면 돼. 연락처 줄까? 아는 플랜 있어요. 아는 플래너 우리 센터에서 돌아다니는 플래너 몇 분 계셔. 대박이네. 얼마 들어요? 플라노 하고 이러면? 그게 아마 수수료를 떼갈 텐데 본인들이 어떤 상품 고르는지에 따라 다를 거야. 그래서 거기서 수수료를 떼가실 거야. 한 10%씩 받는 거야. 10%. 걱정인 건 축의금으로 충당이 될까 이런 생각. 축의금 충당돼. 충당돼. 걱정하지 마. 본인들이 뭐 엄청나게 비싼 거 할 거 아니고 하면 거의 다 충당돼. 또이또이 쳐 거의. 안 되면 또이또이. 잘 되면은 사람들 많이 오면 남기도 하고. 간소하게 하면 되지. 그리고 루카님이 사람 부르면 거기다 본인 친구나 동료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회사 동료들한테 그렇지만 센터 사람들한테는 본인이 명시를 해. 축의금 얼마 갖고 오시라고. 왜요? 뭐 사정도 알고 상황도 알면 바깥보다 좀 플러스해서 1, 2만 원 좀 더 하면 오히려 내는 사람도 편해. 거기에 이제 본인 더 좀 커지면 뭐 지들이 더 내면 되는 거고. 그게 왜? 센터 사람들은 본인 이야기 다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좀 그렇게 하는. 그 예전에 위선 그런 데서는 위선 떨지 말고 딱 이렇게 당당하게 야 밥값 얼마다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 그렇죠. 결혼하면 축의금 얼마 내는지 고민되잖아. 네, 고민되죠. 얼마 내 딱 네? 보통 얼마 내? 친한 사람이면 진짜 친한 사람 10만 원. 안 친한 사람이면 그냥 요즘에 5만 원이요. 덕수는 몇 살이에요? 저 30살. 30살. 그럼 여기 이제 친하잖아. 집사도 같이 하는데. 여기요? 아, 네. 그럼 10만 원 남자친구 여자친구? 두 분이? 생기냐고? 네. 아 몰랐어? 둘이 연인이야? 왜 둘이 동거하셔? 제가 친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친해. 오늘 처음 봤는데 친해. 앞으로 내년에 결혼할 거니까 1년 후면 친해져 있어. 처음 본 거야? 왜 인사를 안 해, 니네들은? 이게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인사를 좀 해. 인사 좀 할까요? 친해지기 위해서 인사를 하자. 처음 봤어? 작업 들어가는 스캠이다 이거. 과거 트라우마 좀 올라오겠다. 여기 팀이 있어가지고. 이게 작다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들어야겠다. 좀 마주친 적이 없구나. 인사 좀 해. 덧쌤님은 여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시작이다. 저는 여기 여자친구가 먼저 다니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여기 한번 다녀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뭐 되게 순수하게 온 것처럼 얘기해. 사입이 아니냐. 사입이 아니냐 이러고 여러 번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해가 된다. 네. 사기를 하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되게 경계가 있었겠다. 그러겠다. 그래서 막 얘가 막 여기 홈페이지 노드다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걸 캡처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여기는 사이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내가 다녀보고 일단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거절하고 한번 와봤어요. 네. 그렇게 하고 오게 됐어요. 다른 집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친구분이요? 여자친구랑 같이 집단, 화요일 집단을 하다가 네, 여자친구는 이제 그 경제적인 그런 여유 때문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일요일 온라인 집단으로 가고 저는 화요일 집단 아직도 하고 있고 플러스 토요일 집단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는 약간 사람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얘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의 흐름, 뭐 말귀 알아듣는 거 이런 게 좀 부족해가지고 두 개를 하면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토요일 집단.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근데 그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일상생활 하는데. 네. 아 제가 그게 답답해요. 답답해.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말귀를 못하고 멍청한 새끼야 이러면서 얘기도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그거였었어가지고 상처기도 하고 내 자신한테 좀 이게 고치고 싶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죠. 말귀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여기 다니면서 좀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네. 처음에 다닐 때는 뭐라고요? 막 이러면서 다시 물어보고 사람들 엄청 싫어했어요. 그 누다스님이 저한테 그때 그 얘기했던 거 진짜 크리티컬한 거 너는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책 안 읽었다고 엄청나게 욕 먹을 거야. 그 얘기를 했던 게 저한테 엄청 컸어요. 왜? 아니 뭐 나이 들어서 뭐 왕따 당할 걸 그런 얘기 들었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 뭐 무시한다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네가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야 이 무식한 놈아 이런 거구나. 난 그 무식한 소리가 되게 싫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자극을 받았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물어봐 어떻게 하냐고.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예전에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 전공을 바꾸고 싶어서 강좌를 들으러 왔다가 그 심리 상담이 뭔지 궁금하면 나무님이 일단 경험을 먼저 해봐라. 개인 상담이든 아니면 집단 상담이든.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해보니까 저는 제가 그런 상담가나 이런 게 되고 싶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그냥 그게 너무 문제가 있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끌렸나 봐요. 야, 이 타고나서 심리 상담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안 돼. 그래서 그 계기로 했는데 지금 좀 오래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저? 몰라. 10년? 10년? 진짜 8년 정도 된 것 같다. 돼간다. 8년밖에 안 됐어? 모르겠어요. 쪼레미네. 됐을 것 같아요. 10년. 저 숫자가 좀 약해요. 여기 센터 오고 나서 왔나? 저쪽 홍대 있을 때도 있었나? 홍대 있을 때 없었어요. 그럼 8년. 8년. 1년 8년. 질문이 있는데 디자인 하는데 그 여기 심리 상담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상관없죠. 근데 디자인을 하면 또라이들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계기가 조금 전 집에서도 좀 문제가 많았고 그 또라이들을 많이 만나서 그게 상처가 돼서 여기 온 거예요? 네, 뭐 상처라고 인지도 사실 그땐 잘 못했고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보통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자기가 상담을 해볼까 하고 오거든. 그렇게 오시게 됐구나. 8년이면 썩어물이시네요. 썩어물. 고인물. 고인물. 우리가 위험하다. 고인물. 네. 이런 거 고치러 온 거예요. 그렇지. 다시 해봐 그럼. 고인물이시다. 그렇지. 썩은 물. 나도 썩은 물. 썩은 물. 선생님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전 이제 루카랑 사귀다가 계속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네. 저는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그 전부터 계속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다스님처럼 뭔가 쌓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계속 가자고 해서 그때 같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팀장이랑 실장이 좀 많이 또라이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루카가 그때 그 팀 실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제가 이제 많이 못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 집단을 같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때 들어서 그때 안 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루카님이 되게 직장에서 당하는데 남자친구 같이 일하는데 남자친구는 뭐라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가만히 있다는 거야. 야, 네 남자친구 정상이야? 네가 이렇게 당하는데? 그래서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왔지. 그거 봤었어요. 그 편을. 그 편을 왜 편 안 들어주냐 했는데 막 그 스플님이 엄청 엄하게 막 뭐라 했던 그 영상 봤었던 거예요. 네. 야! 막 이런 할거 제대로 해. 막 네,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테 케이님도 궁금하지 않아? 케이님도 궁금해요.
고인물이네. 저도 한 8년 됐거든요. 근데 저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도 교류는 없었어요. 한 10몇 년 동안 모르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살다가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막 혼자 있으면 너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찾아오게 됐죠. 어떻게 누구 소개로 왔지? 그 제가 찾아서 왔어요. 검색해서? 네. 근데 10몇 년 동안 연을 끊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물론 아프긴 하지만 왜 그게 죽고 싶었다고요? 그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아빠도 저를 팼거든요. 아, 네. 그런데 뭐 패기도 하고 뭐 다른 폭력도 많고 아무튼 굉장히 문제가 많은 관계였는데 아빠랑 저는. 근데 그걸 두고 제가 평생을 원망했는데 갑자기 그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내 감정 남아있고 내가 할 말은 남아있는데 갑자기 그 근원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 남은 걸 가지고 있는 나만 너무 버거워진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막 계속 아빠한테 말하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험 때문에. 어떻게 들으니까 어떻게 다들 다들 이렇게 뭔가 자극을 받아서 왔구나. 그냥 온 게 아니고 뭔가 이슈가 있었구나. 저도 그렇지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마무리를 해봅시다.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저부터 할게요. 일단 처음 봐서 그래서 좀 돈을 조용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우르카님 아까 이제 좀 울면서 얘기한 게 나도 좀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도 좀 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르카님이 그 이야기를 여기서 좀 하고 싶나? 아직 잘 모르겠어서 더 얘기는 못했어. 근데 아무튼 마음은 계속 좀 안 좋고 걱정되고 그렇고 그래 아무튼 피곤하면 쉬어. 토요일날 자꾸 온다고 누르고 힘들게 와서 쉬고 싶어? 그건 아니지. 너 오겠지. 이거만 투표를 올리지 마세요. 그냥 까먹었다 올리지 마세요. 코로나 외부에서 컨디션 조절 잘하고. 네. 그러니까 나는 루카님 보면은 어쨌든 이제 되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해서 어쨌든 본인이 일단 당장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직업을 딱 이제 가지게 됐잖아. 그리고 어쨌든 같이 사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안정이 됐는데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쉬는 거를 잘 못하면 너무 빨리 소진이 와. 그래서 이제 30대인데 어쨌든 40대, 50대까지는 적어도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 이 생각보다 이게 길거든. 인생이 길어. 그럼 생각보다 길어. 그래서 좀 일 이것만 하지 말고 뭐 본인 삶이나 결혼이나 뭐 운동이나 좀 이제는 좀 편하게 사는 걸 연습해야 돼. 본인도 너무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서 뭔가 그 편하게 하는 그거가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결혼 얘기나 이런 것들이나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케이님 아무튼 운동해서 내가 그냥 블로그 이거 보거든. 이제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이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좀 걱정도 되고 그리고 혁스님 그 5천만 원 얘기 했잖아.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많구나. 그래서 인생에 좋은 교훈 얻었다 생각해서 앞으로 또 그걸 이렇게 있으니까 더 돈을 좀 더 악착같이 모으는 것도 있잖아. 그쵸. 그치. 140만 원씩 항상 적금한테 너 깜짝 놀랐어. 그리고 밥도 많이 해먹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게 되게 다스님이 좋아 보여. 좋아 보이고 어쨌든 집단에서 무슨 얘기하면 좀 들으려고 하고 본인 부족한 것도 인정하고 도움 받으려고 해서
그래서 응원해.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전 중간에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가지고 좀 궁금하긴 한데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또 올 건데 그때 국화님하고 후수님 있으시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 다음 주에 봐요. 나도 근무라서 겹주로 오나. 공격 이거 영상 보면 돼요. 오늘. 네. 그러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좀 궁금했어요. 영상으로 보다가 여기 실제로 보니까 뭔가 연예인 보는 느낌 안 나고. 보이면 그넌 아니야? 혼나는 거 같아. 엄하게 대한 그 두 분들이 두 분들하고 이렇게 그 K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가지고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나게 되면은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얘기하면 회사에서 힘든 거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일 좀 더 약간 공항까지 오게 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내 세계가 이것뿐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이렇게 전환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평일에 하는 집단도 진짜 좀 꼭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화상으로라도 꼭 진짜 좀 해야겠고, 그리고 스프리 말한 거 수영 바로 알아볼게요. 전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루카오는 계속 좀 마음이 있었고, 근데 아무튼 계속 걱정은 돼. 계속 마음은 안 좋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요즘에 밥을 잘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배민 상품권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괜찮으면 보내주고 싶어. 그런 생각도 했어.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그냥 갑자기 K님 얘기하는 거 듣는데 덜컥 조금 무서웠던 게 K님이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그게 좀 너무 무서웠어요. 몸이 아파서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갑자기 훅 들어서 밤님처럼? 남 얘기할 때냐? 맞아요. 네가 걱정했는데 나는? 그래서 갑자기 속상했어요. 일이 힘든 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하는데 공항에 올 때가 약간 이 힘든 게 끝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나도 느끼는 그 두려움이어가지고 그 답답함, 막막감 그냥 그게 공감이 돼서 좀 마음이 아파요. 운동을 진짜 K님도 하고 나도 꼭 해야겠다. 남은님이 갑자기 나도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상처 주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건강하자 이런 얘기가 제일 좋겠죠. 건강하자. 그리고 운동하고 카톡 하는 거 어때요? 서로 운동하고? 서로 서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섯지요. 감시자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좋아요. 얼굴 보고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아까 나무님이 그냥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난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왜 자꾸 맨날 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면 걱정하는 거구나 느껴져서 힘이 돼요. 하지만 진짜 될 수 있는데 나 피곤해도 저는 나오고 싶어요.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아까 K님이 먼저 얘기 꺼내줘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야 같이 더 얘기 나누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스님은 아예 모르고 이렇게는 알고 근데 또 무슨 얘기하는지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냥 막 질문을 많이 안 하고 들어주고 있는 게 어색하면서도 되게 조금 따뜻했어요. 내가 좀 힘들어할 거 알고 다들 그냥 들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되게 어색하고 좋았고 그리고 수풀님 생각이 주중에 계속 났던 게 여신님한테 오늘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 네, 2시쯤 가서 2시? 네, 몸 상태를 좀 봐주기로 했는데 그냥 방문한 것 같다 생각하고 근데 이게 사실 여신님이 제가 봤을 때는 기능이 잘 나오는데 약간 마음이 조금 더 마음에 더 같이 가속도가 붙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 도움만으로 될까? 수풀이랑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아니 나도 그 생각했는데 오늘 물어보려고 했는데 루카님 언제 가는지 물어보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근데 상담 있잖아요. 오늘 그 시간에 집단이 있어가지고 아니 오늘 한번 뵙고 나중에 또 한번 같이 한번 가자. 그러니까 나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 근데 좀 직접 좀 보고 싶어. 옆에서 어떻게 진짜 좀 활동하시는지. 근데 걷는 거 외에는 거의 활동이 좀 어렵다고 하시고 매번 걸을 때마다 컨디션이 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계속 좀 그러셔가지고 좀 직접 좀 봤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한번 다음에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시간 내서 같이 가고. 그리고 얼굴 봐서 좋았고 축구하고 싶다는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 떠서 안 들어요. 다스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냥 약간 너무 이 얘기만 하게 돼서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하지? 약간 너무 뭔가 따돌리나? 이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또 얘기하고 나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무식하다고 막 그랬던 게 좀 마음에 안 좋게 남았던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또 장점처럼 보이는 게 저 약간 집단원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걸 봤는데 와서 사람을 좀 긴장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불편하고 약간 조심스럽고 근데 다스님은 그냥 뭐라 해서 되게 편하고 되게 뭐라 해서 금방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 마음이 되게 열려있는 느낌? 그게 완전 단점만은 아니지 않나? 근데 썩은 물은 좀 어휘를 꽂아야겠다. 어휘 선택이 좀 어휘 선택이 좀 꽂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봐서 되게 반가워요. 네. 그리고 호수가 뭔가 일을 하고 자꾸 뭔가 하라고 미션을 받는데 부담스럽진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하는지도 궁금했고 이상입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 계세요? 저요? 의사였으면 좋겠다. 물리치 의사요. 둘 다. 둘 다 물리치. 둘 다. 그 여신님이 여기 다니던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정말 근데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집에 계시는데 병문안 허리 다치셔가지고 거동이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루카님한테 부탁했거든. 저 얘기할 다스님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번에 처음 오신다니까 영상으로 좀 보긴 했거든요. 그냥 얘기하시는 거 듣고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뭔가 반갑네요. 친근해요.
그 사기당했던 이야기 들었는데 좀 신기했어요. 뭔가 왜냐면 인터넷으로 보던 그런 일이었는데 실제로 들으니까 좀 신기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케인님이 힘들다고 하는 그 얘기들을 제가 자세히 모르는 게 뭔가 왠지 좀 미안하더라고요. 되게 좀 고마웠는데 그때 뭐지? 그 차에서 그 가가 힘들어하는 거를 잘 들어준 게 좀 많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 집단 이제 스프링 나무님도 고맙고 근데 그한테 뭔가 여기서 좀 위험해지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고맙다까지만 해. 더 잘 해주고 싶은데 못해주는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집에서 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더 힘이 돼주고 싶은데 그게 좀 미안했던 게 여기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뭔가 조금 마음 편해진 모습이라고 이게 좀 그런 모습들이 좀 고마웠어요. 이 집단이 이상입니다. 자, 일단은 호수님 마음이 공감이 되는데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뭘 좀 해주고 싶고 근데 좀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에서 좀 힘들기도 하고 그걸 좀 대신 좀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고맙기도 하고 좀 그런 감정이 좀 들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그 호수님이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랄까 관계는 사람마다 역할이 좀 다 다르니까 분명히 나나 뭐 미나심님이나 K님은 못 해주는 걸 호수님은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호수님이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루카님은 서로 이렇게 여러 역할들이나 여러 부분을 같이 도와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그리고 호수님이 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다 해도 좋은 건 아니야. 맞아. 그럼 루카님이 고립되지. 다 이렇게 여러 관계들 속에서 여러 모습들 같이 나누고 이런 게 되게 사람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해주는 것도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거고 루카님이 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모습이나 다른 이야기들, 다른 마음들 이렇게 좀 케어받고 마음 나눌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고맙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 이렇게만 호수님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감은 되지만 그리고 루카님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좀 속상한 마음도 있는데 한편 참 루카님 난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 주변에 이렇게 챙겨주고 같이 해주고 어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못하고 평생을 숨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루카님은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어떤 부분이 힘들지를 알고 있고 호수님 나몰라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집단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루카님 챙겨주니까 나는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 네,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거는 좀 과거고 지금은 나는 얼마든지 그런 일을 겪어도
이렇게 나를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보살핌 속에서 다시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님이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은 그 말이 마무리 때 그 공항에 올 때 그 설명했던 기분들 진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살면서. 그래서 케이님이 그 기분을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뭐 케이님이 잘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케이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케이님한테 진짜 좀 도움이 되겠다 이해가 돼가지고 나도 좀 더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래. 그 나는 이제 그런 기분을 군대에서 느꼈거든. 군대 이제 다 관계가 다 이제 단절되고 딱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생활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아 진짜 모든 게 이제 단절되고 이제 바뀔 게 없다. 바뀌는 거는 시간이 흘러 내가 계급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고립된 공간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어서 그때 생각도 좀 나고 공감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내가 또 군대에서 느낀 게 뭐냐면 위선이 없는 사회거든 거기가. 정말 위선이 1도 없는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선을 부릴 이유가 없는 곳이거든. 정말 추해 거기는. 그런 곳은 정말 추한 곳이거든. 그래서 너무 순수한 거 쫓지 마. 사람에게는 이 위선이 나와 타인을 너무 보호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순수한 마음 이런 거 찾지 마. 어느 정도의 위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순수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다스님에 대한 감정을 그러니까 느끼는 게 있고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루카님이 되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저도 다스님한테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되게 옆에 있으면 좀 편하다. 그래서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쉽게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좀 그럴 수 있는 게 다스님의 좀 매력이다. 저도 좀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루카님이 좀 얘기해준 대로 내 이런 좀 무식한 모습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게 안 좋은 점인가요? 뭐? 무식한 점? 아니야, 그게 안 좋기만 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매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이 또 무식한 걸 아니까 노력을 하잖아. 네.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충분히 그 단점을 충분히 매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뭐 어때서? 이게 사실은 더 안 좋은 태도지. 누가 야 그건 썩은 물 그게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이런 태도만 가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바뀔 수는 없어도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스님이 그런 태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배워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본인의 그런 진짜 약점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약점이 드러나거나 보였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다, 이거를 좀 더 다스님이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충분히 그걸 매력으로 수호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 같아. 그래, 미안하게. 다행이네. 그리고 뭐 내가 초반에 얘기했는데 미슐님도 지금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때문에 앞으로 한 달은 못 오실 거야. 운동들 하라고. 네. 운동, 그래, 허리 디스크. 여기 운동 잘하고 있어. 그래, 부근에 실력 가지겠습니다.